소년 소녀 합창단의 목소리로 들어본 즐거운 나의 집. 정말 학창 시절 그대로의 그 목소리이죠. 뭐 세계 최고의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도 있지만 자라나는 아이들의 아직 성장하지 않은 목소리, 그 속의 순수함, 그걸 통해서 들어보는 즐거운 나의 집은 굉장히 향수를 느끼게 하네요. 삶을 노래하는 시 한 편 매주 목요일에 전해드리고 있는데요. 시로 기도를 드린다 하는 말은 사실 어찌 보면 맞지 않는 말로 들릴 수도 있어요. 근데 시가 기도가 될 수 있고 기도가 시가 될 수 있다. 잘 어울리지 않나요? 또 잘 매칭이 되죠. 듣고 보니까. 오늘은 우리의 아버지를 떠올리게 하는 시 한 편을 골라와 봤습니다. 이 땅의 아버지들은 자기 자신의 사랑을 쉽게 드러내질 못하고 표현을 잘 못하죠. 특히 옛날에 우리 아버지들은 자식에게 다정하고 부드러운 말 한마디를 건네지도 못하고 그 말 한마디 못했다가 평생 자식한테 원수 소리 듣고 죽음 이후까지도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가슴에 남아있게 만드는 정말 최고로 오해를 받으면서도 그거 하나 풀지 못하는 게 이 나라 이 땅의 아버지들이 아닌가 싶어요. 요즘은 뭐 워낙 아버지들이 살갑고 자식 그 육아 교육을 아버지가 더 정성스럽게 하더라고요. 근데 어쨌든 옛 아버지들은 참 덤덤한 표정, 그런데 지나가는 말 한마디 이를 통해서 사랑이 깊이 그냥 숨겨져 있는, 오늘 읽어드릴 시는 그런 아버지의 감춰놓은 사랑, 그걸 뒤늦게 발견한 아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시입니다. 들어보실래요?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에 가지 않았다. 8살 무렵까지 나는 할 수 없이 누이들과 함께 어머니 손을 잡고 여탕에 들어가야 했다. 누가 물으면 어머니가 미리 알려준 대로 5살이라고 거짓말을 하곤 했는데 언젠가 한 번은 입속에 준비해둔 5살 대신 7살이 튀어나와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. 나이보다 실하게 여물었구나. 누가 고추를 만지기라도 하면 잔뜩 성이 나서 물속으로 텀벙 뛰어들곤 그랬던 목욕탕. 어머니를 따라 들어갈 수 없으리만치 커버린 뒤로 함께 와서 서로 등을 밀어주는 부자들을 은근히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곤 하였다. 그때마다 혼자서 원망했고 좀 더 철이 들어서는 돈이 무서워서 목욕탕도 가지 않는 거라고 아무렇게나 함부로 비난했던 아버지. 등짝에 살이 시커멓게 죽은 지게 자국을 본 건 당신이 쓰러지고 난 뒤의 일이다.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까지 실려온 뒤의 일이다. 그렇게 밀어드리고 싶었지만 부끄러워 참아 자식에게도 보여줄 수 없었던 등. 해 지면 달 지고 달 지면 해를 지고 걸어온 길 끝. 적막하디 적막한 등짝에 낙인처럼 찍혀 지워지지 않는 지게 자국. 아버지는 병원 욕실에 엎혀 들어와서야 비로소 자식의 소원 하나를 들어주신 것이었다. 평생 지게 일을 하셨던 아버지는 등에 지고 있는 그 지게 자국을 차마 자식한테 보여줄 수 없는 게 아니라 보여주고 싶지 않았겠죠. 너는 나처럼 살면 안 된다. 어쩌면 이런 아버지의 무언에 자식에게만큼은 가난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함께 목욕탕에 가지 않았던 건데 아들은 자기 방식대로 아버지가 돈 아까워서 목욕탕 안 가고 돈 아까워서 나 안 데리고 간다. 이렇게 오해를 했다는 거죠. 철없던 자식의 생각과 그 심오하게 살아가야만 했고 고통을 견뎌내야만 했던 아버지의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같은 선상에 올려놓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? 그런 아버지가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간 뒤에야
비로소 숨겨왔던 평생의 아버지의 비밀을 아들이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. 그 이 대목에서 참 남의 아버지의 일이라 생각되어지지 않죠. 아마 아버지의 아픔을 뒤늦게 알게 된 자식이라면 이 대목에서 크게 공감이 될 거예요. 특히 해가 지면 달을 지고 달이 지면 해를 지고 걸어오는 길의 끝이라는 말. 이런 대목은 진짜 외롭게 걸어가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떠오르게 하죠.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의 어깨 위에, 그리고 그 등짝, 아버지의 그 등짝이 얼마나 적막하고 고독했겠나. 특히 어렵고 가난했던 시절의 아버지들에게 있어서는 아들에게 그 모습을 결코 보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. 지게자국이라고 하는 건 그런 아버지의 고뇌와 고통과 슬픔과 가족에게만큼은 가난을 보여주지 않으리라, 그리고 성실하게 일해서 내 자식만큼은 세상 최고의 자식으로 키워내리라 하는 열망이 그 지게자국 뒤에 숨겨져 있는 거죠. 나는 고통받지만 이까짓 고통은 고통도 아니야. 내가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 등짝이 다 허물고 헤어진다 한들 내가 이거 못하겠어? 하는 마음이 아버지의 등짝에, 그 지게자국 속에 하나의 글판, 마치 팔만대장경, 장경각에 글이 새겨지듯이 새겨져 있는 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지금 시를 읽다 보니 문득 드네요. 언젠가 제가 했던 명상 코스에서 제주도에서 그 많은 어떤 그 기업에서 가족 단위로 모아놓은 그 프로그램에 명상 코스를 좀 해달라서 제가 갔던 적이 있습니다. 제가 그때 강연과 함께 이런 걸 했어요. 요 손바닥만한, 손수건만한 그 타올을 그 숫자만큼 준비를 해갔습니다. 그리고는 그 타올을 돌돌돌 말아서 둘이 마주 앉으라 그랬어요. 아버지와 아들이 왔던 세대가 꽤 있었습니다. 부부가 온 세대도 있지만 자식과 부모가 함께 동행해서 온 가족이 제일 많았어요. 제가 리더를 하고 그 등을 쓱쓱 목욕탕에 왔다 생각하면서 밀어줘 보라. 아버지도 눈물 흘리고 아들도 눈물 흘리더라고요. 근데 그중에 제가 생각나는 게 18살인가 하는 그 고등학생이었어요. 그 아들이 자기 순서가 돼서 자기가 아버지 등을 이렇게 밀어주는데 코끝이 찡해지는 거예요.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마음을 공유하는 시간이 있었죠. 그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등을 밀어드린다는 생각해 본 적 없고, 등을 미는 순간 뭔지는 알 수 없는데 아버지도 참 힘들게 살아왔구나,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울컥해졌대요. 등을 통해서 아버지는 아들의 삶을, 또 아들은 아버지의 고통을 고스란히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. 누군가의 등이라는 건 그 앞모습이 말하지 못하는 걸 다 담아내고 있거든요. 오늘은 이렇게 쓸쓸하고 외로운 아버지의 등을 꼭 안아드리는 시간 좀 가져봤으면, 그러면 여러분, 아유 소름 끼쳐요, 아유 징그러워, 어떻게 아버지 등을 안아줘? 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징그러운 것도 해봐야 돼요. 아버지 힘드시죠? 그냥 이 말 한마디, 이 녀석이 뭘 하지? 그저 이 오고 가는 이 단순한 말 한마디에 그 수많은 이야기가 한꺼번에 다 보따리 풀듯이 풀리는 것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시를 읽어드려 봤습니다.